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4.10 부정선거와 관련해 강조했던 핵심 부분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정광훈 목사는 이번 4.10 부정선거로 인해 범야권이 압승을 한 충격적인 이 상황에 국민의 힘은 쫄딱 망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종이 호랑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우리가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4.10 부정선거 파헤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국민들이 봉기에서 일어나면 윤석열이는 본인의 탄핵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칼, 행정권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영국의 BBC 방송이 이번 대한민국의 4.10 총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대로 한국이 망할 것인가? 들고 일어나라 라는 워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조선일보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라. 김민전 당선인 국힘 조선 작심 박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칼럼,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했으면 해병대 사건도 문제가 있다면 구차한 해명 말고 전공법으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보수 대표로서 당당하라. 남은 기간 능동적으로 그래도 국민 시선 차갑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야하란 이야기죠. 4.10 총선은 우리에게 세상 많은 것들을 일깨워 줬다. 좌우의 극명한 대결, 지역의 망국적 갈등, 온갖 범법 혐의자들의 금이 환영, 그리고 김준혁과 양문성유의 생환으로 상징되는 괴기한 선거였다. 평자들은 4.10 총선이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윤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거란 원래 상대적 심판이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데 그렇다면 그의 잘못이 범법자들과 그 아류들의 그것보다 더 심각했다는 말인가? 선거라면 의례 집권 세력이나 집권자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비판이 곧 민주주의의 정석이고 심판이 민주주의의 표현이라는 교과서적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사리로 판단하기보다 행위, 말, 주변 상황 등에 휩쓸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번 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정책의 분야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 경제 정책보다 대파값 같은 것에 휩쓸리는 것을 보였다. 이것을 좌파 의식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지역 갈등 내지 지역 대립이다. 이번 선거는 유독 호남의 승리 또는 호남의 선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호남 출신인 이낙연, 박용진, 임종석 등은 배제되고 경상도 출신인 이재명, 조국 등이 선택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지역적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심각하게 변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이고 앞으로다. 윤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를 지지했던 보수 우파 국민들은 허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한탄, 개탄의 소리가 들린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모욕적인 언사와 노골적인 분풀이, 조국, 이재명, 분풀이가 다반사다.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다. 여당에서조차 대통령의 무게가 가벼워진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다. 사람들은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한쪽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윤 대통령 자신도 당선된 뒤 모두의 대통령으로 행세하려고 협치, 운운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좌파가 그를 협치의 상대로 받아준 적도 없다. 자, 주저리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공동 패자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은 당사자는 대통령이라기보다 국민의힘, 그런 처지에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 진 것이 대통령의 책임인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기간 능동적으로 그 무엇을 했음에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면서 대통령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야당의 모멸이 계속된다면 국정은 위험하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과 좌파의 파괴 공작이 계속되면 앞으로 3년은 암담하다. 긴박한 세계의 진화 속에 우리만 3년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 뭐 대충 주저리 칼럼 답지도 않은 칼럼이죠. 자, 그런데 이런 김대중 조선일보의 논조를 이제 김민전 당선인이 박살을 냈습니다. 김민전, 자다가 눈이 떠져서 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다시 잘 수가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윤 대통령에 대한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국정에 임하라는 주문은 언론인이기에 앞서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의 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고문과 달리 윤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은 구한 것이며 치욕스럽더라도 참고 임기를 마칠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천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검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 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이 무슨 불공평한 논리입니까?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2016년 본 예산 401조였던 것을 2022년 604조로 늘려서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이었던 것을 2022년 9,160원으로 41.6% 올렸습니다. 이러니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밖에 할 수 없으며 물가도 급 인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케어, 탈원전 모두 건강보험의 적립금을 털어먹고 원전 연계 산업을 붕괴시키며
한전 적자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이 문을 닫아야 하니 윤석열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전기요금을 37% 올렸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한다라며 그런데 대파 가격이 문제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공무원 이씨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가다 총살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진 사건은 그들은 뻔히 지켜보면서도 공무원 이씨를 구하지 않았고, 공무원 이씨의 죽음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를 말하는 녹음된 유엔 연설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이씨가 노름 빛이 있다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특검은 없었고 대통령 사퇴하라는 메이저 언론의 칼럼도 없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소위 진보가 나라를 더 망치는 것을 중단시켰듯이 그가 소위 진보의 부당한 공격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말처럼 당당하게 물러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조국, 이조에 대한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해지며 각종 사기꾼과 범죄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날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조 원대의 펀드 사기가 횡행했던 것 역시 범죄자들이 집권 세력이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버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길 바랍니다. 둘째, 군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수의 증언 문제는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기 바랍니다. 자, 김민전 당선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조선일보와 또 이 국민의힘 지도부 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박살을 냈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4.10 부정선거에 대해 칼을 빼 드십시오.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을 반드시 일으켜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